이번 주부터 3주간 교계 각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올 한 해 교계 연합기관과 교단들의 움직임, 선교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수고 많았는데요.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움직임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는 순탄하지가 않았죠. 특별히 큰 이슈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이 올해 상반기부터 통합을 위해 의견을 모아왔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한교총과 한기연은 지난 11월 통합총회를 진행하기로 해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통합이 무산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사무총장 등 각 기관의 직원 승계 문제와 한기연 측 재정 문제를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 통합총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네. 한기연 이동석 전 대표회장은 통합의 목표는 같으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며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통합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형교단과 군소교단들의 입장차도 통합이 무산된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교총은 이번 제2회 총회를 열고 3인 대표회장에 11명의 상임회장을 구성해 집단적 지도체제로 나아가기로 했고요. 교단 중심, 현직 중심의 연합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기연은 통합추진위원장이었던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해서 앞으로 연합을 위한 활동을 신중히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실무적 차원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통합을 위한 시도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통합 노력이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지요? 네, 통합 과정에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 백석과 구 대신 측이 이번 제41회 총회를 통해 백석 대신총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단순히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존과 화합을 이뤄나가기로 한 것인데요. 비록 예장 대신 수호 측이 통합에서 나와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온전한 통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평도 있지만 이번 총회를 본격적인 교단 통합의 시작으로 삼고 네. 한국교회 교단들의 일치와 연합을 점진적으로 이뤄가겠다는 것이 백석 대신 측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도 통합을 이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도 지난 11월 2008년의 분열 후 10년 만에 통합해서 총 5,200개 교회에 180만 성도 규모의 교단으로 재탄생을 이뤘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마중물이라는 평가가 높은데요. 그러나 아직 옛 기아성에서 분리된 광화문과 신수동, 예하성 측과의 통합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교 분야 한번 짚어보죠. 중국 선교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박해 정도가 날로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종교 가운데 특히 기독교에 대한 고강도 탄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중국은 선교사들을 1,000명 정도를 추방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었는데요. 네. 중국으로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는 2017년 기준으로 4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한국인 선교사의 중국 내 기독교 전파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 한국 기독교 침투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기독교는 현재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와 지하교회인 가정교회로 분류되는데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의 기독교 활동 이외에는 모두 금지와 단속의 대상에 넣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당국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이 박해를 높여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 20-30년간 동안 중국이 해외 자본주의 체제의 이점을 활발히 끌고 오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안 서방 국가들을 향해 열린 정책으로 세계와 대화하면서 교회를 향한 문도 열고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젠 시진핑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이후에 사실상 국익 우선 정책으로 대외 정책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가 아닌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본심은 원래 변한 것이 없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쓰고 있었던 탈을 이제 다시 벗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 선교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사역 중심만의 선교보다는 중국에서 기업, 경제활동, 민간 교류 측면의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선교 방법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 선교의 선교 정책 변화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올 6월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지 말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어요. 네,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교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한 해였습니다. 난민들을 영혼 구원의 대상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 전파의 위험을 지닌 이들로 볼 것이냐로 시각이 나뉘고 있는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나 순교자의 소리 등 주요 선교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특히 무슬림 이주민들이 타 문화권을 겪으면서 이슬람에 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이슬람 선교 전문가의 논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60년대부터 2014년까지 그렇게 집계된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돼서 예. 난민 등 무슬림 이주민들에 대해 교회의 선교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찾아온 이슬람 난민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자라는 입장에서 찬성을 하는데 그럼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이에 반해 많은 보수 기독 단체는 정부의 퍼주기식 난민 정책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과거 유럽의 무슬림 수용 정책으로 인한 테러 발생과 사회 혼란은 앞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데 큰 우려가 되고 그래서 확실히 검증된 절차 없이 무분별한 지원과 수용은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적절한 합의점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난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을 하되 그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해야 하며 수용된 난민들은 새로 정착하게 되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일 분야 한번 짚어보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화해무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네, 올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뒤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돼 한반도가 말씀하신 대로 평화의 무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각 교계 연합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통일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를 비롯해서 아직 북한은 확실히 행동한 것이 없는데 너무 앞서서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끼리 이미 분열이 극심한데 어떻게 통일을 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대한민국의 일치와 연합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북 대화, 경제 협력 등 다양한 화해 제스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한편으로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네, 올해도 지속적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의 강제 북송 시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등 몇몇 시민단체들이 유린되고 있는 탈북민 인권을 보장하라며 강제 북송을 중지하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북한 여성 인권이 어디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지역 장마당 등에서 공권력과 물질적 압력 속에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도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카르 코리아 등의 단체에서 계속 인권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서서 더욱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요. 유엔을 비롯해 세계가 점차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교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을 통한 복음 통일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2018년 한 해 동안 교단과 선교 통일 분야 뉴스들을 정부해 보았습니다. 조홍현 기자 수고했습니다.